40년을 함께 산 남편 정도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금자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당신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금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도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자고. 더 이상 늙은 아내와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아.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덕에 먹고 산 남편이 돈 한 번에 자기를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골목,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에 박금자는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까지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68세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을 걸으며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콩나물을 삶고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금자의 아침입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전부터 금자의 가게에서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금자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들 말하죠. 금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라고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가게 앞을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집니다. 오늘 콩나물이 싱싱하네요. 김치가 맛있어 보이네요. 금자는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바꿔드린다고, 덤도 넉넉히 드린다고 말입니다. 손님들은 고맙다며 반찬을 사갑니다. 금자의 반찬은 맛있기로 소문났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집에서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드나들고 금자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반찬을 포장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반찬을 준비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견딥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집니다. 그때서야 금자는 잠시 앉아 쉽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쉽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오래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는 김정도가 누워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금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돌려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장사 잘 됐냐고, 점심은 언제 차려주냐고요. 금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그동안 정도는 여전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자는 시선을 거둡니다. 금자는 밥상을 차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저 소파에만 앉아 있다고, 이 나이에라도 뭐라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늙어서 뭘 하냐고, 당신이 잘 벌어오잖냐고요.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도 정도는 일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돈을 벌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금자가 나섰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아이들을 키웠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정도는 그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아니, 지켜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금자가 번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금자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가끔 금자에게 묻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뭐 하시냐고요? 금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에서 쉰다고, 나이가 있으니 편하게 지낸다고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금자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정도가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살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자신의 운명이었을까요? 금자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금자는 또다시 가게로 향합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반찬을 사러 들립니다. 금자는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설명해주고 덤도 얹어줍니다. 손님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갑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적어도 이 가게에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손님들이 웃으며 고맙다고 말할 때 금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보람은 금세 사라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정도가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금자는 생각합니다. 평생 일해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함께 산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자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다시 콩나물을 삶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금자의 인생입니다. 고생은 금자의 몫이고 놀기는 정도의 몫입니다. 금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금자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잠에 듭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금자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필로 숫자를 적어가며 이번 달 매출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정도가 웬일인지 가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금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하지만 정도는 멀쩡한 얼굴로 손에 든 복권 2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이거 샀어. 어차피 인생은 운이잖아.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쓸데없는데 돈을 쓴 거냐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금자는 다시 장부의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내가 평생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어. 하지만 정도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지 뭐. 금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금자 씨, 남편분이 웬일로 나오셨어요? 금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권 샀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당첨되면 좋겠네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복권 같은 걸로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금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정도가 쓰러진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도는 TV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권을 들고 있었고 TV 화면에는 로또 당첨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도는 금자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됐어. 로또 1등이야. 내가 이겼어. 이제 내 인생 산다. 금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도가 복권을 흔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30억이야. 세금 떼고도 20억이 넘어. 우리 부자 됐어. 금자는 천천히 다가가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번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번, 7번, 15번, 23번, 31번, 42번. 보너스 번호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금자는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복권 한 장으로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다니요. 금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정도는 신이 나서 전화기를 들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야. 내가 로또 1등 됐어. 진짜야. 30억. 이제 술래가 살게. 친구들의 축하 인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도는 연신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정도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가게 일을 줄이고 쉴 수 있겠다고요. 여행도 가고 아이들에게도 돈을 보태주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요. 금자는 거실로 나가 정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축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둘이 편하게 여생을 보내요. 하지만 정도는 금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금자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금자는 불안한 마음에 정도 앞에 섰습니다. 정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평생을 답답하게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금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당신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금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도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평생을 자기 덕에 먹고 산 남편이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말하다니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해요? 정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산 세월이 헛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이상 늙은 아내와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아. 금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번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뭘 이겨요? 같이 산 세월이 헛된 줄 알아요? 정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다시 켜고 복권 당첨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도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라고요. 금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돈 한 번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금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도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을 받기 위해 로또 본사를 찾아갔고 며칠 뒤 통장에 거금이 입금됐습니다. 정도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 브랜드 옷을 사고 비싼 시계를 찼습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70세 노인이 갑자기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정도는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장 골목은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금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금자 씨 들었어요?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커피숍에서 손잡고 있더래요. 금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누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봤어요. 시내 커피숍에서요. 그 여자 미용실 다니는 유진이라던데요. 금자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서유진,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금자는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유진은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자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봤어요. 둘이 참 다정하게 걷더라고요. 금자 씨 남편분 로또 당첨됐다며?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꼬이는 거지.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자 씨,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봐야죠.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말한 그 커피숍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도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말아 올렸습니다. 정도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유진에게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정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도도 웃으며 유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평생 자기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 없는 남편이 저렇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니요. 금자는 커피숍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도와 유진은 금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도는 황급히 손을 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자는 차분하게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진 씨죠?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유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정도 씨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라고 했어요. 금자는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고 다녀요? 정도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금자야, 이제 그만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유진이랑 새 출발할 거야. 금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새 출발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새 출발이에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정도 씨는 마음이 아직 젊어요. 금자는 유진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계산된 눈빛이 보였습니다. 금자는 알았습니다.
유진은 정도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정도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금자는 정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도는 비아냥대듯 대답했습니다. 금자야, 당신 덕에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걱정해.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인생 얼마나 가나 봅시다. 금자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금자는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난 오늘도 밥은 해야지. 그날 밤 금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빈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도는 집에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금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유진과 함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고 큰 TV를 사고 고급 침대도 들였습니다. 유진은 정도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옷, 구두까지요. 정도는 유진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유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고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즐겼습니다. 유진은 정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도 젊고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정도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금자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정도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랑 있으면 내가 정말 젊어지는 것 같아. 주말이면 둘은 골프장에 갔습니다. 정도는 골프를 배운 적도 없었지만 유진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골프채를 사고 골프복을 사고 골프화까지 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도 끊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정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웃으며 골프를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정도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둘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5성급 호텔에 묵으며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요. 정도는 그 글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젊은 사람들처럼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5억이 나갔고 가구와 가전제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 옷에만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골프 회원권과 여행 경비까지 합치면 이미 10억 가까이 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정도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도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입니다. 유진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정도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땅을 사두면 2년 안에 2배로 불어납니다. 정도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개발 계획을 승인했고 대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도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정도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정도는 5억 원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도는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정도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그 사람 연락이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지인인데 설마 사기를 쳤을까요? 정도는 급히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정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정도는 집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5억이 날아갔어. 우리 어떡하지?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돈이 남아있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억이 넘던 돈이 1년도 안 돼서 5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정도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도가 뭘 사주려고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정도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도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식는 거예요. 정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나 버리는 거야?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현실을 찾는 거죠. 당신한테 더 이상 돈이 없으면 우리 관계도 의미가 없잖아요. 정도는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도는 금자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선택한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도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유진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명품 가방을 또 사달라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차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도는 유진을 붙잡기 위해 있는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3억, 2억, 1억, 그리고 마침내 수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정도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꿈, 유진이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도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유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고 유진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유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가야겠어요. 정도는 황급히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내가 고칠게. 유진은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바보였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버리다니. 정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금자를 떠난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고. 유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를 옆에 두고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이었어요. 나는 당신 돈만 필요했고요. 정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가지마. 유진은 마지막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돈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도는 뒤쫓아 나갔지만 유진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70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정도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떠난 집은 쓸쓸했습니다. 정도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20억이 넘던 돈이 1년 반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도는 자책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금자를 버리고 유진을 선택하고 돈을 물쓰듯 쓴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정도는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1병, 2병, 3병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정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회사였습니다. 김정도 씨 대출금 상환이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도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를 대출받았던 겁니다. 유진이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도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는 한두 달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도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정도야, 너 로또 당첨됐을 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나눠줬잖아.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다른 친구는 더 냉정했습니다.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우리 무시했잖아.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친구들은 모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도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도는 술을 또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마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쓰러졌습니다.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도는 간신히 전화기를 잡아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도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경화입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술과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정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경화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계십니까?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라도 계십니까? 정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금자였습니다. 정도는 망설였습니다. 자기를 버린 아내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도는 떨리는 손으로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금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목이 메었습니다. 금자야, 나야.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 있어. 강경하래. 금자야, 나 좀 살려줘. 나 잘못했어. 전화 너머로 금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 금자야. 나 혼자서는 못 버텨. 당신밖에 없어. 금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정도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금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도는 전화기를 쥔 채 울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금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금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금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남편을 왜 만나러 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은 저절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도가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금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정도가 입원한 병동을 물었습니다. 3층 301호였습니다. 금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301호 앞에 섰습니다. 금자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염색했던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헐렁한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도는 금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자야, 왔구나. 금자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자야, 나 좀 살려줘. 나 잘못했어. 금자는 정도의 손을 보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도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당신을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정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날 버렸어. 돈이 떨어지니까 날 버리고 갔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금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도는 금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평생 당신 등에 올라타 산 게 잘못이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평생 내 등에 올라타 살더니 결국 이렇게 내 앞에서 무릎 꿇네요. 정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음을 당신은 돈 한 번에 버렸어요. 정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 제발 용서해줘.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도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 나 이제 혼자서는 못 살아. 금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였어요.
정도는 금자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금자는 피했습니다. 금자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약국에서 사왔어요. 드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정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날 돌봐주는 거야?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정도는 울부짖었습니다. 금자야, 제발. 나 혼자서는 못 버텨. 당신만 있으면 돼. 다시 시작하자. 금자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당신은 이미 끝을 선택했어요. 유진이를 선택한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정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금자야, 가지 마. 제발. 금자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요. 금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금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더 이상 정도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도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금자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시장에 도착한 금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금자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도를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금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금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20살 금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자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이 왔고 금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콩나물을 삶고 김치를 썰면서도 금자는 평온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금자 씨,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들은 금자의 달라진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자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도였습니다.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도는 병원에서 퇴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도는 가게 앞에 서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금자는 장부를 내려놓고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자야, 나 배고파. 밥 한 숟갈만 먹을 수 있을까? 금자는 정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자는 달랐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도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뒤편 작은 방으로 정도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에 올렸습니다. 밥을 퍼서 국을 올리고 김치와 나물을 올렸습니다. 정도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도는 울먹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도는 밥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당연한 줄만 알았지. 금자는 밥그릇을 치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정도는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정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금자야.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달라질게.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금자는 정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정도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금자야, 제발. 하지만 금자는 정도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금자는 정도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등에 올라타 살았어요. 그리고 돈 한 번에 나를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편하게 자요. 정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금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인연의 마무리예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정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평생 나한테 의지해서 산 게 잘못이에요. 이제라도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정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가게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정도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정도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자는 가게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고 금자는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금자 씨, 아까 남편분 왔던 거 아니에요? 금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 금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저녁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도에게 밥을 준 것이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요.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정도였습니다. 금자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금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금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금자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정도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 문상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도는 웃고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금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금자는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금자는 향을 피우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금자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금자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금자 반찬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 간판이 필요하다고요. 며칠 후 간판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새 간판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금자 반찬, 인생은 다시 끓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희망이 느껴져요. 금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밝은 색상의 간판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금자 사장님 가게 새 단장했네요. 문구가 참 좋아요. 새 간판을 단 날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 궁금해하며 들렀습니다. 사장님, 간판 문구가 인상적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을 끓이듯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금자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넉넉히 담아줬습니다. 덤도 많이 얹어줬습니다. 손님들은 고맙다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금자씨, 요즘 얼굴이 환하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야 나답게 사는 거죠. 아주머니들은 금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나이에 남편 잃고도 저렇게 씩씩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금자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몰랐습니다. 금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요. 하지만 금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젊은 손님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간판 문구가 정말 위로가 돼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 문구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금자는 여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너무 힘들었는데 간판을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자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반찬을 넉넉히 담아줬습니다. 오늘 힘내시라고 더 많이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여자는 고맙다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금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 간판이 저녁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끝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틀어놓은 노래였습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금자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금자는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웃을 일도 있었고 생각할 일도 있었습니다. 금자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금자는 책 읽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금자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라고요. 혼자지만 자유롭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갈 겁니다. 콩나물을 삶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준비할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게 금자의 일상이고 금자의 행복이었습니다. 금자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금자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금자는 누구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금자였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금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금자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밝고 당당하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